자, 이제 해보자. 자, 다시. 문학이 뭐야? 예술. 그치.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술이고요. 자, 그것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국어 몬스터의 부캐. 자, 이름 바꿀 거야. 형상화라고. 어떻게? 나는 국어 선생님 형상화야. 이러면서. 자, 형상화가 진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소설이냐, 시냐, 뭐 극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교술관리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결국은 얘가 형상화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은 이렇게 갈래상의 어떤 표현상 특징들에 대한 이해, 서술상 특징들에 대한 이해가 출제 요소가 될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설이에요. 자,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서사문학이라고 했습니다. 서사문학 뭐였어요? 서사문학, 이야기를 통해서 형상화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걸 파악하려면 시는 서정 관례니까 정서 파악을 중심으로 해서 상황에 따른 반응을 파악할 건데, 맞니? 모든 문학은 상황에 따른 반응을 파악하는 건 똑같은데 서사문학은 서사문학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즉 줄거리 파악을 통해서 주제를 찾아야 된다. 상황에 따른 반응은 주제 속에 들어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니? 인사배, 인물, 사건, 배경. 선생님이 엘사 얘기해줬어요. 옛날 그치? 아름다운 영국에 사랑스러운 엄마와 엘사 얘기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 놀이를 하다가 엘사가 보면 앞날에 싸버리고 기억나지? 싸웠어.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하다 보면 줄거리가 나온다. 줄거리를 통해서 작가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형상화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소설 감상의 기본이다. 그래서 소설은 줄거리 파악이 절반 이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줄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이게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읽으실 때 당연히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무엇을 방점을 찍어가면서 읽어야 되냐면 인물의 성격 파악하라고 했고요. 사건은 어떤 갈등의 상황에 대해서 갈등 구조라든가 갈등 관계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읽으라고 했고, 배경의 경우에는 여러분 실제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만 출제가 될 거라고 했어요. 현대소설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출제 요소 제목 확인하고요. 서술자가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인공이라고 하면 헷갈리겠다. 서술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화자랑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서술자는 따라 나오는 출제에서는 10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 요소. 인물, 성격 파악하면서 읽어라. 성격이라 하는 것은 착하다 못됐다가 아니다, 정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소설의 인물의 정보가 결국 줄거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던 기억나죠? 춘향전 얘기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과 갈등의 핵심이 결국 주제를 구현하는 아주 중요한 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출제 요소, 서술상 특징 및 소재나 배경의 상징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기본서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죠? 기본서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다음 거에 제가 문제가 제대로 많은 것들로 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많으면 이제 출제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쌤, 어떤 게 제가? 네? 자꾸 빠작이요? 빠작이 마음에 들긴 하는데 너네가 했다고 하니까 좀 찝찝해서 다른 거 한번 검토해볼게요. EBS도 괜찮은데 EBS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해설이 안 나와요. 아니, 해설은 상관없는데 우리는 뭐 설명 들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EBS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유형은 이렇게 시 작품이 2개씩 들어있어서 아직 내가 그걸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제목이 뭐예요? 소문의 벽이에요. 뭔지 모르겠죠? 그죠? 자, 문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봤더니 뭐냐면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이거는 뭐 작품을 봐야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봤더니 주제를 찾는 과정에서 A가 필요한 단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주제 찾는 방법 이거 했던 거예요. 아까 제목의 의미를 파악해보고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해보고 서술자의 태도를 파악해보고. 이게 뭐야? 반응이지, 반응. 이 상황과 인물에 대해서, 인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서술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그 사태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죠. 그
그 어떤 인물에 대해서 묘사를 한 다음에 그 인물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있으면 그러한 시대적 인물에 대한 시대에 대한 연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을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거고 시공간 배경, 주요 사건 판계, 일단 이 표 이런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앞으로 앞에 있었는데 설명 안 했고요. 이렇게까지 뭐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다 파악해가면서 보면 되는데 여기서 어쨌든 이걸 줬어요. 이 중에서 이 A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 이 A가 뭘 파악할 수 있는 구성 요소냐 라는 건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뭘부터 봐야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확인했어요?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여러분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능 비형. 자, 그렇다면 앞으로 네? 예전에 잠깐 한번 수능이 난이도 2개로 나눠서 본 적이 뻘짓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건 금방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금방 없어졌어요. 창피해서 그런지 일단 영어를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그걸 2년 전에 없앴어요. 정말 여러 가지 했었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박준이 무엇 때문에 그 전체뿔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는지 그걸 알아내는 거. 이렇게 갑자기 다짜고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죠? 얘는 중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길기 때문에 1분만 나와 있습니다. 1분만 나와 있어서 요거 짧은 거 가지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어쨌든 수능에서는 주어진 텍스트에서만 정보를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따로 배운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전직불에 대한 공포. 중요한 정보고 인물 나왔어요. 인물 표시해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 그게 바로 박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최초의 갈등 요인 아니겠습니까? 자, 머릿속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 건 형사화된 것이다.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게 있을 것이다. 그걸 자꾸 생각하셔야 되고 최초의 갈등 요인이 전직불에 대한 공포래 박준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고 박사님이라는 인물이 나왔네요. 옳은 말씀이에요. 전직불의 비밀이야말로 박준 씨의 치료는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죠. 자, 박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와 박사의 대화네요. 그죠? 하지만 어젯밤 박준이 전직불을 보고 놀랐던 것만으로는 그가 어째서 그것에 대해 공포감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직불의 공포라는 것이 박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아직 설명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A라고 같이 할게요. A와 박사, 그리고 A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니? 박준의 뭐에 대해서? 박준이 느끼고 있는 전직불에 대한 공포.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네. 이게 스토리의 전부 아니니 지금? 이게 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뭘 형성하려는 걸까? 자, 아직까지는 그런 재미죠. 다시 박사야. 역시 그의 소설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이 사람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박씨는 이 박사고 이 박준은 미용사 아닌가? 미용실 아닌가? 박준이라는 미용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해요. 소설가예요. 이게 뭐예요? 저 너무 창피해요. 인물의 정보죠. 안 써줘가지고 너무 창피해요. 웃고 넘어갔으면 간단했을 텐데. 나는 PC 박준의 소설들과 전직불 사이에 뭔가 썩 깊은 상관이 있는 누가 나왔어? 나 나왔지? 나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뭘 밝혀주는 거야? 얘가 서술자라는 거 알지? 서술자가 1인칭이라는 거네. 그치? 내가 내 얘기하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네. 근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내가 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특정 인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니? 특정 인물을 계속 관찰하고 있지. 뭘 확률이 되게 높을까? 관찰자, 아직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걸 확률이 높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은근히 김 박사에게 권해봤대. 그러나 김 박사는 박준의 소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려 하지 않았대. 역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별로 기분 좋은 방법이 아니긴 하지만 이제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직불의 내용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은 찾아놓고 있는 셈이니까요. 이러면서 또 박사 입장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아니 전문가인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듣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환자.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문제에서 뭐였죠? 주제를 형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냐는 걸 찾는 거였어요. 근데 계속 전직불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소설이 나왔고 환자가 나왔습니다. 주시하면서 보도록 하세요. 자, 이달의 화제의 작가. 신문지는 벌써 이태 전쯤에 발간된 어떤 주간지의 한 조각이었는데 자, 한 조각이었. 너희들은 워낙 영상 매체가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데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신문을 매일 집마다 요새는 신문 보는 집 별로 없죠.
우리는 신문을 꼭 보는 세대였거든요. 막 몇 개씩 보고 그런 세대였는데 이번에 이제 주간지라는 게 있어. 주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되는 거겠죠. 거기에는 우선 그런 제호가 크게 눈에 띄었대. 그리고 그 제호 한쪽에 그달에 발표된 박준의 소설이 그다음에 평론가들로부터 학평이 돼 있었고 다른 한쪽에 화재 작가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박준이라는 사람이 전직불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소설가라는 것,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인터뷰한 기사를 누가 보고 있는 거? 내가 보고 있는 거? 별거 없죠? 정신이 번쩍 들었대. 신문지 조각을 못에서 빼냈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도 와닿지 않을 텐데 아마 화장실에서 저랬어요. 아니 근데 왠지 지금 분위기는 그래. 옛날에는 이렇게 폐지를 갖다가 이렇게 휴지 대신 썼었거든요. 그랬대요. 저도 들었어요. 할아버지한테 그때. 여기 이렇게 딱 박아놓은 거야. 그래서 거기 그걸 뜯어가지고 썼대요. 저도 이번에 여쭤봤네요.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자, 그러다 이제 실망이 되고 말했대. 기사는 별로 읽을만한 곳이 남아있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형태의 주간지를 발견한 게 아니라 이런 데 이제 붙어있는 우연히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찢어나가는 조각들은 찾아낼 수가 없었어. 이미 맞네요. 그죠? 자, 남아있는 것은 인터뷰 기사 중에 몇 마디 뿐이었다. 여러분한테 진짜 와닿지 않을 때 옛날에 진짜 이런 식으로 옛날에 어떤 것도 많았냐면 이런 폐지를 이용해가지고 튀김 봉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붕어빵 같은 거 팔 때 그걸로 봉투 만들어서 거기다 군밤이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팔고 그랬대요. 우와. 사실 저도 알아요. 그리고 더 옛날에는 막 신문지에다가 고깃집 가면은 거기다가 싸서 주고 그랬대요. 신문지를 휴지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신문지를 휴지 대신 썼던 거예요. 그쵸. 종이가 귀하던 시대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괜찮은 건데 하여튼 그거에 붙어 있었던 거 아닙니다. 남아있어. 이미 찢어졌고 남은 부분만 본 거니까 나는 그것이 남아 찢어지다 남은 때부터 기사를 읽어내려고 시작했다. 얘들아 너무 재밌는 건 얘는 소설이란 장르라는 거고요. 문학이잖아요. 문학이라는 게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어떤 주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는 거잖아. 그걸 창작하는 활동이 예술이잖아. 그게 문학이야. 얼마나 재밌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지금 설정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휴지 조각까지 지금 디테일하게 나온 거 아니야?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자, 여러분이 파악한 건 뭐예요? 주제가 뭔 거 같아요? 이런 소설들이 은근히 더 어렵다는데? 뚜렷하지가 않아서? 박준의 인생이 좀 안 좋아 보이네. 박준의 인생이 좀 안 좋아 보여. 이 안 좋게 만들어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 조금 더 가볼게요. 이건 소설 조금 어려웠을 이유가 이게 수능이 또 특징이 이런 거야. 정말 주제가 확연히 드러나는 건 잘 안 돼. 너무 쉽잖아, 그럼. 그치? 그럴 수 있어. 당신은 아까 내가 위험한 질문이라고 한 말을 듣지. 그 지금 뭐니, 여기부터? 기사 내용이에요. 인터뷰 내용. 모양이다.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설명을 하겠다. 아마 기자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현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박준은 이야기를 꽤 길게 했다. 자, A 부분 너무 중요하겠죠? 보세요. 어렸을 때, 얘들아, 겪은 일이지만 난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대. 얘들아, 여기서 찾아냈어야 되는 거야. 뭐가 너무 중요하니? 6.25. 6.25잖아, 6.25. 6.25야, 6.25. 너무 중요하잖아.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 고향에는 한동안 경찰대와 지방공비. 자, 그럼 얘들아, 우리 경찰대와 지방공비라는 건 무슨 뜻일까? 이건 남쪽이겠지. 네. 공비는 뭐야? 숨어서 활동하는 간첩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야. 맞니? 선생님 요즘에 사랑의 불시착에 잠깐 또 다시 리정혁 때 리정혁 동무? 일 없습니다. 이거. 들어갔어. 이거. 네. 들어갔어. 리정혁 씨 이거. 그거에 꽂혔는데 가슴이 이제 미어지는 거야. 그 남북의 대립 있잖아. 너무 사랑하는데 이 헤어지면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그 상황이 이제 미치겠는 거야. 지금 봐봐. 이게 왜 일어났냐는 거야, 이런 게. 뭐 때문에 일어난 거니? 6.25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잖아. 6.25는 왜 생겼니? 이념의 대립 때문에 생긴 거잖니. 그치? 그러면 이 작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이걸 찾아내는 거야, 우리가. 소설을 읽는다는 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봐봐. 어느 날 밤에 경찰인지 공비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어떻게 우리 집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어머니하고 내가 잠들어 있는 방문을 열어주더니 야, 니네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봐. 너네가 무당을 잘 알려면
인물이나 그 다음에 시적 화자 속에 몰입이 돼야 돼. 너희들이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돼, 작품을. 알겠지?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직부를 딱 이렇게 들이댄 거야. 상황이 이해되니?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됐어? 어머니들하고 당신은 누구 편이라는 거야. 누구 편은 뭐니? 북이냐 남이냐 이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 돼? 장난이야? 누군지 몰라. 전직불주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인지 공비인지 구별할 수 없어. 확률적으로는 공비의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모를 일인 거야. 자, 그럼 만약에 여기다 나는 공비 편이다, 내가 북한 편이다, 그럼 뭐야? 쏘는 거지. 내가 남쪽이야. 잡혀가는 거야. 내가 공비야. 근데 이거 나는 남쪽이요. 이러면 뭐래 갔나? 이러면서 잡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딜레마 어떡할 거야, 이거 못 보지. 극한의 공포지, 극한의 공포. 자, 이 극한의 공포를 왜 줬어? 왜 준 거야? 이런 상황 왜 만들었니? 니네가 생각해봐. 이거 왜 만들었을 것 같아?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인형의 갈등이 이런 비극을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 6.25도 일어났고 동족 상견의 비극도 일으켰고 이런 비극성을. 그래서 결국 그게 뭐야? 쉽게 사라지지도 않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 나온 중에도 모르고 트라우마로 남게 된 거잖아요. 왜 보여주는 거야? 박준한테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게 스토리 아니야? 왜 보여주는 거야? 전쟁의 비극. 그치. 그걸 비극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건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본 건데 어떤 비극성이 나타나는지가 이 소설의 주제이긴 하죠. 자, 대답을 잘못했다가 내연 지독한 복수를 당할 뻔한 것이 사실이었어.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가 어느 쪽이 정체인지 모른 채 대답을 해야 돼. 어머니 입장은 절망적이었어. 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가려버린, 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사람이 이 전직불 때문에 이 뒤에 실루엣밖에 안 보이니까 실체를 알아보기 어려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직불 자체가 이 사람한테 뭐야? 공포가 된 트라우마로 남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요즘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져 내려오느냐 보면 여기서 이제 나와요.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을 보이지 않는 전직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야. 이 시대는 뭐가 계속 존재하고 있어? 이념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그 역사를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되게 비극적이잖아요. 그죠? 쉽게 자유민주주의를 얻지 못했죠. 그죠? 자유와 민주주의가 억압받던 시대 아니에요? 자, 거기서 근데 결국은 내가 문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문학이라는 건 원래 뭐야? 그냥 작가의 성실한 자기진술이야. 작가의 정신세계야. 작가의 작품 세계여야 돼. 그게 정상적인 거야. 근데 지금 나온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은 어떠냐는 거야. 이렇다는 거지. 엄청난 공포를 느낄 때가 많아. 내가 마치 전직불 아래에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 것 같은 그때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엄청 공포스러웠는데 그때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드러내야 되는 그 공포를 요즘에 내가 문학행위를 하면서도 느낀다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시대가 그렇기 때문이야.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박준의 말은 거기서 일단 끝나고 있는데 보였다. 신문이 찢어져 나오는 것도 거기서 붙어있다. 자, 그러면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는 겁니다. 상황이 어때요? 자유와 민주주의의 억압으로 인해서 상황이 어때? 자신의 의사표현을. 그렇지.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이 제시된 거지. 인물을 통해서, 박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것을 제시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뭐야? 반응. 비판적이죠? 예. 당함, 그로 인한 정신적 상처와 갈등. 이걸 드러내는 거죠. 이걸 드러내려고 우리 소설 쓴 거지? 그럼 작가는 이걸 바람직하게 보는 것 같아요? 나쁘게 보는 것 같아요? 나쁘게 보는 것 같죠. 이 정도로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거를 쓴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신과 수능의 차이는 그거라고 했어요. 내신은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밑줄을 쳐주면서 얘들아 여기서는 무슨 기법이 쓰였어? 무슨 표현이 쓰였어? 여기서는 무슨 관계야? 이거 다 설명해주면 수능은 대신 어떻다?
그렇게 디테일한 건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걸 독해하면 해석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훈련이 돼 있어야 여러분이 반대로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셔서 외부 지문이 나온다고 외부 지문에서 내신 수업했던 것처럼 물어보진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훈련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기억에서 미용 중에서 주제를 형성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어요? 그렇죠. 전직불. 그 다음에 이 소설의 주제를 찾는 과정에서 A가 필요한 단계의 주요 사건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4번 4번. 됐습니까? 또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번에 왜 답은